여러분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강용석 소장이 복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강용석 소장의 복당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이제 강용석과 이준석의 게임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이 게임, 이걸 제가 이제 좀 딥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용석 소장의 복당은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제명호 5년이 지나면 그러면 복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됐기 때문에 제명당한 지 12년이 돼서 반대할 명분도 제도도 없습니다. 지금 강용석 소장의 복당을.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서울시당에 중앙당 차원의 압력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는 서울시당에 중앙당이 개입할 정도의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준석이 반대하지 않았거나 반대할 힘이 없거나 이 정도 된 거예요. 만장일치라는 건 여러분 웰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다. 자, 일단 강용석 소장의 입당은 9분 능선을 넘었다. 9분 능선을 넘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이준석이 이런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거를 이준석과 최고위원들이 막는다. 최고위원들이 또 이준석 바로 싹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이 입당을 막을까? 그런 일은 쉽지 않다. 자, 그냥 중요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냥 서울시당에서 입당 승인해서 그런가 보네 하고 슉 추인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요, 이게 보세요. 그 중앙당에서 입당을 불허하게 되면요, 그런 걸 이준석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혀요? 아니요. 서울시당 선에서 끊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대의 명분, 뭐 제도적으로 뭐 쉽지 않아서 어떤 정무적 결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입당을 허용하는 게 기본이고, 그걸 막으려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을 본인이 직접 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려면 일찍 작업을 하건 뭐를 하건 서울시당 쪽에서 끊는 거를 되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구렁이 담 넘듯이 입당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이런 전망 같은 거에다 틀리고 그러면 또 큰 난리들을 쳐가지고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볼 것들이 많아요. 이거 앞으로 관전 포인트에서 좀 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입당? 뭐 이게 큰일이야? 뭐 큰일이 뭐 난리야 왜? 이거 쓱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이게 이 정도 스탠스로 갈 거다라는 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저는 이제 이거의 본질을 많은 분들이 강용석과 이준석의 싸움으로 보는데, 저는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을 그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지방선거 공천권이에요. 강용석 소장이 국민의힘 내부에 호응이 없이 이렇게 혼자 이준석과 싸운다? 글쎄요. 자, 이거는 저는요, 기본적으로 공천을 앞두고 민주당 개딸들이 윤호중 공격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강용석을 통해서 이준석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 공천권을 두고 쟁탈전이 있다. 당연한 겁니다. 공천권을 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100% 다 인정해줄 인간들도 아니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준석이 100% 다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 원치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대표의 공천 권한을 두고 지분 싸움이나 기타 등등 아주 빡세게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보여지진 않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겉으로는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강용석과 이준석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은 공천권을 둘러싼 복마전의 싸움이 싸움의 실질이다. 싸움의 진실은 공천권을 둘러싼 복마전이다. 그리고 이 싸움 과정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준석을 제로로 뭉개고 간다. 이준석은 너는 그냥 깨져, 사라져.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준석이 사라졌어. 이준석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공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공천권 내가 가진다, 내가 할게 이러기에는 지금 당 내부 사정이나 기타 등등의 정치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서 그게 안 돼. 그러면 또 뭐 제가 할게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끼리 싸운다? 이게 질서가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공천권을 둘러싼 복마전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준석하고 누군가가 이준석과 지금 뭐 권력 실세나 누군가가 야 준석아 너가 20% 가지고 내가 80% 해라고 이렇게 협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이준석을 지켜야 돼요. 왜냐고요? 이준석이 아예 날아가면 또 누군가 거기 당신이 80%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나한테도 좀 줘. 이렇게 되면서 쌈박질이 나기 때문에 이준석과 타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준석을 지켜야 돼요. 되게 골 때리는 전쟁이죠, 이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 저는 이준석을 제로로 뭉개고 간다, 타협한다. 어느 쪽 방향으로 갈까? 타협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게 우리가 감지 못하는 선에서, 우리가 그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감지 못하는 선에서 이런 타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강용석 소장은 이준석과의 토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준석과의 투쟁에서 지금 강용석 소장의 이런 것들을 이준석하고 공천권 지분 거래로 쓰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의 보장을 통해서 경선 참여권을 얻어낸다. 강용석 소장이 그런 정도의 경선 참여권을 누군가 보장해주지 않는데 이런 싸움을 건다? 그건 정치문법에서 이런 거죠. 그 협력자 누군가 있을 겁니다. 요번 대선에서 강용석 소장이 가세연이 윤석열 지지를 진짜 가열차게 했죠. 대선 지원 사격 오지게 했습니다.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죠. 한 세력이죠.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세연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한 세력입니다. 가세연은 윤석열 당선에 지분이 있는 큰 세력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어떤 협력자와의 교감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누군가의 교감 없이 지원 사격을 뭐 김건희 대표가 걔네들 양아치야 뭐 이런 녹취가 나는데도 꾹 참고 간다? 뭔가 교감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강용석 소장은 제도권으로의 컴백을 성공하고 잘하면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도지사가 되고 못해도 총선에서 나갈 수 있는 제도권 정치인으로 컴백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든다. 그게 로드맵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리고 아이카이스트 건 있잖아요. 아이카이스트 건 민주당도 안 물 겁니다. 민주당도 안 물어요. 이거 좌우 없다니까요. 주식 스캔들에. 그거의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이 주식 스캔들, 뭐 상장, 뭐 IPO, 뭐 기업 사기 이런 거 관련된 전형적인 건데 이거 좌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 정치권에 여러분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상대의 내전에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의 내전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불문. 내전이요 여러분 양당 간 전쟁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가 춘추전국 시대가 됩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완전히 모르는 상황. 그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있잖아요. 안희정 뭐 숙청하고 뭐 김경수 숙청할 때도 여기 국민의힘 이쪽 그때는 자유한국당 뭐 이런 거였지만 이렇게 쟤네들 싸우네 하고 이렇게 그 싸우는 데 가서 불쏘시개 역할은 안 합니다. 왜? 그러다가 저쪽을 단합시키고 그 다음에 저쪽이 이쪽으로 돼서 우리 내전 이렇게 되면 서로 확증 파괴가 되거든요. 서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여의도 정치판이 모두가 다 공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아이카이스트 건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인간들도 많이 얽혀 있어서 이게 민주당 쪽에서도 준석이 그랬네 그러면서 막 이준석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언론들도 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들도 물지 않고 언론이 물지 않고 민주당이 물지 않으면서 이거는 게이트가 아니라 뭐가 됐냐면 내전의 성격으로 간 거예요. 내전.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둘러싼 내전이니까 이거에는 언론도 민주당도 끼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논평한다는 게 이건 윤핵관에 끼어들었다. 윤핵관이 공격하는 것 정도다. 요 정도만 얘기하고 더 이상 깊게는 들어가지 않죠. 자 보세요. 민주당으로 넘어가 봅시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재명하고 이해찬이 동맹 세력인데 싸웠어요. 왜요? 지방선거 공천권 당권이 지금 당장은 결국 뭐예요? 당권 가져서 뭐가 좋아요? 지방선거 공천권 때문에 좋은 겁니다. 지금 당대표 이 당권은요.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윤호중 나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쳤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개딸들 윤호중 나가라 뭐 김두관 윤호중 나가라 뭐 윤호중 공격하는 거 요새 여러분 갑자기 싹 사라들었죠. 이재명과 이해찬의 전투는 서로를 죽이는 전투가 아니라 공천권을 둘러싼 줄다리기였고 협상이었고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타협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게 그 윤호중 죽어라라는 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몇 대 면수로 갈라먹었는지 어디 공천권 누구 이거에 대한 그건 모르겠지만 대원칙에서 갈라먹기가 끝난 거예요. 이재명 쪽은 대단히 약진을 했겠죠. 지분을 확 늘렸을 겁니다. 이해찬이 많이 밀렸지만 이해찬이 죽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 쪽도 이재명을 찌를 게 있고 이재명도 이해찬 쪽을 찌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분 나누고 끝나지 파멸로 가지 않는다. 상호 확정 파결로는 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당 및 경선 참여를 원하는 강용석, 제가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강용석 주장이 저걸 직접 칼을 든다고? 직접 칼을 들면 이준석을 이렇게 해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준석을 죽여버리면은 이준석 세력이 강용석 소장을 가만히 냅두겠어요? 선거를 돕겠냐고. 어떻게든 태클을 하지. 지금 이거는 진짜 협상을 하는 누군가는 따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불안한 게 사실은 이 정도로 되면서 이게 다 뭐가 공천권을 둘러싼 조율도 벌어지고 강용소장도 원하는 거 없고 준석이는 지분을 잃고 이준석 대표는 그 지분을 잃고 조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이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 이준석의 확증 파괴잖아요. 근데 이준석의 확증 파괴인데 그러면 이준석이 세력이 완전히 여러분 정교하게 싹 찌그러들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준석이 저번에 대선에서 보세요. 이준석을 싹 죽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윤핵관이네 뭐네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을 죽여놨더니 이준석이 2분 살아가지고 윤핵관이 어쩌네 뭐네 막 떠들고 다니고 강용석 소장의 또 스캔들 같은 거 터트리면서 막 해코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거든.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고 이준석을 빡 선거 전에 싹 죽일 수 있느냐? 그 상황은 아닐 거란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타협점을 찾는 게 그나마 답이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자, 민주당 개딸들 조용해지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또 웃기는 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거에서 지금 확증 파괴처럼 보여도 정치인들은요 이 대중의 분노를 선동을 해요. 그리고 본질은요 대중들의 분노를 선동한 다음에 그 분노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노로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해줄 거야. 자기가 정치적 우상으로 삼는 누군가가 모든 일이든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 정치인은 대중의 분노를 선동해서 자신들의 지분을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면 너무 깊게 감정이입했다가 여러분 허망한 꼴 볼 겁니다. 뭐 끝장을 보겠다 이런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대한민국 정치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대중의 분노는 그들에겐 가스불이에요. 분노를 조절해서 화력을 키웠다 줄였다 한다고요. 그러다 실수하면 가스통 터지고 지들이 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의 분노는 그들에게 가스불 같은 거다. 조절하고 자기네들의 음식 끓여 먹는 데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좌나 우나 지금 그렇다. 그리고 여러분 민주당 얘기를 하나 하면서 이 얘기를 끝낼게요.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돼서 나가리를 직감한 게 여러분 안민석이 지금 나가리를 직감했죠. 본인이 나가리를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거려요. 그러면 김동연이 뭐 박근혜 적폐 세력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면은 김동연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안민석 의원한테 물어봅시다. 그런 김동연을 장관을 시킨 문재인은 뭐고 그런 김동연하고 단일화를 한 이재명은 뭐가 돼? 자기 살겠다고 지금 앞뒤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민석의 바닥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정무감각이라고는 중앙정계에서
거물로 될 수 있는 정무 감각이란 1도 없는 거죠. 무지성 선동 정치인인 거죠. 지역 관리 잘해서 어떻게 해서 수도권 5선 정치인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급으로는 당 안에서도 당 밖에서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을. 민주당은 안민석을 정리할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좀 더 나는 거물이야라고 하면서 막 저항하고 그러면 스캔들 터질 겁니다. 안민석 스캔들 터질 거예요. 거기 오산에 있어서 거기 뭐 지역 개발 사업이 됐건 뭐든 안민석 날라갈 거 한 100만 가지 될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 그 옛날에 원내대표 했던 박기춘 의원 그 2억짜리 시계하고 뭐 그런 거 시계하고 뭐 기타 등등해서 2억 정도 좀 더 돼가지고 그거로 날라갔던 박기춘 원내대표가 그렇게 날라갔었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다 나가시면은 순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민석이 경기도지사 되는 거는 힘들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안민석을 내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안민석도 그걸 직감하고 이성 생각이 마비돼서 엉뚱한 짓을 하고 거기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중의 분노를 불지르려고 선동을 하는데 안민석의 그 박근혜 그 적폐 선동 이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민석 그래 멋있어 하고 호응을 해줄까요? 안 그렇겠지. 자, 지금 강용석 소장과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복마전에서 대중의 분노가 이준석의 지분을 찌그러뜨리는 방향으로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을 죽이는 방향까지 가기엔 시간도 짧고 그리고 이준석도 남만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쏠 미사일이 있다라는 걸 감지가 되면 협상으로 지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의도에서 다들 짠대가리 굴리는 그거니까 우리만 그냥 순수한 분노는 대중의 것이고 복잡한 계산은 실제 벌어지는 일이죠.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